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최근 여행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짧게 며칠만 다녀오는 여행보다는 길게는 한 달 동안 장기 체류하는 이른바 롱스테이 여행이 인기인데요. 여행업계도 장기 체류 상품을 앞다퉈서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 여행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타격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아마 마음속에 타지에서 한 달 살기 꿈꾸는 분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같은 지역을 짧게 며칠 안에 여행하는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일상 같은 여행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영향이 큰데요. 시간 내 여러 관광지를 둘러보는 여행보다 일정 기간 길게 머물면서 여유롭게 현지 문화를 즐기려는 이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특히 직장인들 사이에선 장기 근속한 나를 위해 선물하는 한 달 살기 여행이나 자녀 방학을 맞아 현지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해주는 가족끼리의 한 달 살기 같은 그런 여행들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소망을 현실화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모습입니다. 네, 진짜 짧은 기간 안에 관광지를 좀 정신없이 훑는 여행보다는 현지 문화도 좀 여유롭게 즐기고 또 체험해보는 시간이 더 길게 남을 것 같은데요. 한때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이런 열풍도 불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제주에서 한 달 살기 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동남아 한 달 살기가 급부상하는 중입니다. SNS에는 동남아 한 달 살기 후기가 넘쳐나는데요. 한국인이 즐겨 찾는 베트남 다낭은 경기 다낭시라고까지 불릴 정도입니다. 맞아요. 저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는 저렴한 물가에 또 따뜻함을 누릴 수 있는 동남아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겨울에도 기온이 20도 안팎인 따뜻한 동남아는 전통적인 겨울 여행지로 꼽히는데요. 여행업계에 따르면 국내 여행사 3곳의 12월 여행 인기 상품 중에 동남아 여행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지역별로는 베트남이 가장 많았고요. 태국과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순이었습니다. 네, 제주도보다 한 달 살기로 더 인기가 많아진 동남아 지역들을 보니까 글쎄요, 모두 좀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한 곳 위주가 아닌가 싶고요. 네, 상대적으로 물가가 낮은 동남아 한 달 체류 경비는 국내 생활비와 맞먹습니다. 이왕 같은 비용이면 날씨가 따뜻한 동남아에서 여유롭게 지내려는 수요가 생겼다는 얘긴 거죠.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은퇴 이후 2인 가구의 적정 생활비는 월 314만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금액이면 동남아에서 항공권을 포함해서 한 달 동안 숙소, 식비 등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네, 휴가 때도 그렇지만 사실 국내만 해도 제주도나 부산처럼 웬만한 관광지 비용 따지면 해외에서 지내는 게 오히려 더 저렴하게 느껴질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요. 부산과 제주 등 국내 주요 관광지 호텔이나 숙소 가격이 1박에 40만 원을 호가하는 반면 동남아 아파트나 호텔 등 장기 숙박이 가능한 숙소들은 한 달에 80만 원 선입니다. 한 달 살기의 경우 에어비앤비를 통해 아파트 같은 곳을 빌린다 해도 월 100만 원 아래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고요. 호텔에서 몇 번 가는 비용, 한국에서 호텔 몇 번 가는 비용이면 태국 한 달 살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후기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네, 저도 유튜브나 SNS에 올라온 동남아 한 달 살기 글들 많이 봤었는데요. 굳이 아끼지 않고 즐겨도 국내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호텔에 머물며 계속해서 외식을 해도 마사지를 받아도 국내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업계도 한 달 살기 여행자를 겨냥한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나섰습니다. 여행사마다 쿠킹 클래스와 스노클링, 요가 같은 현지 문화를 습득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장기 체류하며 즐길 거리를 마련해 놨고요. 한국인이 많이 찾는다는 베트남은 지난 8월 한국인의 무비자 체류 기간을 15일에서 45일로 연장해서 장기 여행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네, 세대불문 해외여행에 익숙해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장기 체류 역시 해외를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국내 여행지 1위로 꼽히는 곳이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타격이 클 것 같고요. 네, 실제로 관광객들의 발걸음도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6월 한 달 동안 제주도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109만 명 정도였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넘게 감소한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 대비 만족감을 얻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건데 실제로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한 여행 리서치 회사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연례 여름 휴가 여행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요. 지난 7년 동안 여름 휴가지 만족도 1등을 차지해왔던 제주도는 올해 4위까지 확 내려앉았습니다. 대신 1위 자리를 차지한 건 부산이었고요. 강원과 전남에도 밀렸습니다. 만족도뿐 아닙니다. 볼거리, 먹거리 같은 여행 자원 매력도와 물가, 상도, 편의시설 등 여행 환경 쾌적도를 또 점수화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수치화했을 때도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네요. 네, 제주도는 이미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7%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고물가 논란으로 점수가 23점이나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올해는 34점이나 하락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먹거리와 쉴거리에 대한 점수가 낮아졌고요. 물가와 상도위에 대한 시민평가가 전국 최하위로 떨어져서 고물가 논란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한마디로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제주도를 갈 바에는 이제 해외로 여행을 간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달라진 여행 트렌드 속에서 제주도가 살아남기는 더 힘들어진 것 같고요. 네,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자 제주 관광은 위기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주도는 관광 살리기 총력전에 나선 모양입니다. 제주도의회는 관광지 물가 실태 조사를 추진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켜서 이른바 바가지 요금을 잡겠다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또 제주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국 관광객 환영 주간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관광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제주도에만 해당하는 건 아닌데요. 다른 지역들도 방안 찾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컷 이슈 어떤 소식일까요? 네, 한 달 여행을 떠날 때 이것 챙겨가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꼬들꼬들 잘 끓인 라면과 김치인데요. 이 둘의 조합은 한국인이라면 다 아는 그 맛이니까 어떤 산의 진미가 있어도 더 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는 맛이 무섭다고 라면에 김치 놓칠 수 없잖아요. 요즘은 이런 김치와 라면의 매력을 아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해외인들도 라면과 김치에 푹 빠졌다고 하는데요. 김치를 수출한 나라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90곳을 넘겼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32곳에서 새로 수출이 늘어난 건데요. 수출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증가한 1억 3천만 달러로 이대로면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면 수출액도 올해 처음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9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한국 라면이 팔려나가는 나라는 12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류 열풍으로 한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한류 K 음식 열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느리지만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한 달 살기 유행으로 여행의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달라진 유행에 맞춰서 국내 관광지도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지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